홀에는 잔치가 막 끝난 뒤의 공기가 남아 있었어요. 풍선 몇 개가 바닥에 떨어져 있고 테이블 위에는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죠. 한도섭은 의자를 천천히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지인들이 떠나가고 나니 홀은 금세 조용해졌어요. 그는 오늘 하루가 길었다고 느꼈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은 따뜻했습니다. 그때 아들 지훈과 며느리 연희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잔치의 여운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에는 부담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모시기 힘들어요. 저희도 지치네요. 연희도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죠. 도섭은 두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바로 이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는 딱딱해진 표정을 숨기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들 생각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입에서 나온 말은 짧았지만 마음속에는 멍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이미 결정을 끝낸 사람들처럼 빠르게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버지 거처는 저희가 알아봤어요. 월세 20만 원이면 괜찮을 거예요. 짐은 저희가 옮겨드릴게요. 그들의 말투는 이미 정해진 절차를 안내하는 직원 같았어요. 도섭은 의자를 정리하던 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속이 비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앞에 있는 두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잠시 홀을 둘러보며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여기에 걸린 장식들, 손님들의 웃음, 축하의 박수 소리 모든 것이 갑자기 멀어진 듯 했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의자를 원래 자리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목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답답함이 올라왔어요. 짧은 침묵 끝에 도섭은 잔치에서 사용된 꽃다발을 하나 들어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음이 잦아들자 홀은 금세 허무한 빈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오며 그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도섭은 그제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내 자리는 이제 여기 없는 모양이구나. 반지하 방의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한도섭은 문가에 잠시 멈춰서서 그 냄새를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낡은 형광등은 깜빡이며 불안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벽에는 누수 자국이 선명하게 번져 있었고 바닥의 장판은 가장자리가 들떠 있었어요.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네. 그는 자신에게 작게 말하며 빈 방을 바라보았어요. 그래,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지. 입으로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짐이라고 해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정리해준 상자 몇 개, 그리고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그는 상자를 하나씩 열어 침대와 책상을 놓을 자리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방의 구조는 단순했지만 가구를 놓을 만큼의 여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좁은 창문을 열자 바깥에서 차가운 공기가 스며 들어왔고 먼지가 함께 날려 들어왔어요. 도섭은 물걸레를 들고 바닥을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청소를 끝내자 방은 조금 밝아진 듯 했지만 여전히 눅눅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탁자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창문 밖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과 바퀴만 보였습니다. 여기도 살다 보면 괜찮겠지.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듯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닥 한쪽에 버려진 작은 의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흔들거려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았죠.
그는 의자를 가만히 살펴보다가 어느새 손을 움직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나무의 결을 확인하는 손길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웠어요. 작업할 도구도 많지 않았지만 손재주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살짝 세워 균형을 맞추고 느슨한 부분을 손으로 눌러 점검했습니다. 오랜 기억이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의자를 다듬는 동안 방 안의 답답함도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조용한 반지하 방에 그의 숨소리와 나무를 만지는 작은 소리만 남았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공간이지만 도섭은 조금씩 이곳에서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을 느꼈어요. 아침 햇빛이 반지하 창문으로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한도섭은 작은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여전히 축축한 냄새가 남아 있었지만 어제보다 마음은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조심스럽게 복도를 걷는 기척이 느껴졌어요. 문이 두드려지고 도섭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정분자 아주머니가 낡은 협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거 버리기 아까워서요. 혹시 손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표정을 지켜보던 분자 아주머니는 수줍게 말을 더했어요. 아니면 그냥 버릴게요. 무리시키고 싶진 않아서요. 도섭은 협탁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무 표면은 오래된 흠집과 변색으로 엉망이었어요. 그는 손끝으로 표면을 천천히 쓸어보며 구조를 살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듯 손끝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이 정도면 아직 살아있네. 그는 작게 중얼거리며 협탁을 바닥에 눕혔습니다. 도구라고는 작은 드라이버 하나뿐이었지만 그는 부서진 다리와 헐거워진 이음새를 차근차근 손보고 고정했습니다. 오래전 공방에서 쓰던 기술이 그대로 손끝에서 살아났어요. 나무의 결을 따라 손을 움직일 때마다 마음속까지 차분해졌습니다. 단단하지 못한 부분을 살짝 눌러보고 흔들림이 사라지는 순간 작은 만족감이 스며들었어요. 수리가 끝난 협탁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형태는 그대로지만 안정감이 생겼고 표면까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섭은 협탁을 창가에 두고 한 걸음 물러서서 살펴보았습니다. 괜찮군. 작은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자 분자 아주머니가 들어와 협탁을 확인했습니다. 아주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협탁을 이리저리 살펴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감사 인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도섭은 어딘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자 아주머니는 협탁 사진을 찍어 지역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어느새 게시물에는 댓글이 하나둘 달렸고 이웃들은 반지하에 목공 장인이 살고 있다며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몇 명이 문의를 남겼고 일은 거짓말처럼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도섭은 예상치 못한 관심에 놀라면서도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묘하게 벅차올랐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작고 눅눅했지만 그날 도섭의 표정은 잔잔한 미소로 밝아져 있었어요. 그에게는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앞으로 벌어질 많은 일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정오 무렵 반지하 창문으로 희미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한도섭은 작은 라면 냄비를 씻으며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전날 밤 협탁 수리를 마친 뒤에도 손끝에 나무의 감촉이 오래 남아 잠을 설쳤습니다. 마음 한편이 오랜만에 살아나는 듯 울렸고 그 여운이 아침까지 이어졌어요. 방 안은 좁았지만 그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었고 표정은 지난날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휴대전화가 떨리듯 울리자
그는 천천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알림에는 커뮤니티 게시물 인기 상승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어요. 글 아래에는 이웃들이 남긴 댓글이 수십 개 쌓여 있었고, 협탁 다시 살려준 기술이 대단하다. 목재 냄새만 맡아도 재료를 아는 분 같다 등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도섭은 낯선 칭찬에 머리를 긁으며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잠시 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고 온 작은 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혹시 이거도 고칠 수 있으실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혀 있었습니다. 다리는 제가 잘못 붙였다가 망가졌어요. 버리긴 아깝고요. 도섭은 탁자를 손으로 받쳐들고 안으로 옮겼습니다. 나무의 무게감, 결의 상태, 금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던 그의 손길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정확함을 보여줬어요. 생각보다 손봄이 더 필요하겠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수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퇴색된 표면을 다듬을 때마다 나무는 새 숨결을 되찾았고 불안정했던 구조도 한 겹씩 단단해졌어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작은 탁자는 전과 완전히 다른 안정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결과물을 확인하더니 눈을 크게 뜨고 감탄했어요.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에 도섭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돈을 받고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냥 요즘 무료한데 손 좀 풀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의 말투는 무심했지만 내심 쑥스러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남자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남기고 돌아갔어요. 그가 떠난 뒤에도 도섭은 한동안 조용히 탁자가 놓였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래된 공방을 떠올린 듯한 그리움이 번졌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 가라앉아 있던 자신감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커뮤니티에는 반지하 목공 장인에게 의뢰 성공이라는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문의는 더 빠르게 쌓여갔고 반지하 작은 방은 어느새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공간이 되었어요. 도섭은 낯설면서도 따뜻한 변화 속에서 자신이 다시 세상과 연결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사이 반지하 앞에는 크고 작은 가구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자, 작은 수납장, 오래된 액자 프레임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문 앞에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이웃들은 한도섭 장인님께 부탁드려요라는 메모를 붙여두곤 했습니다. 도섭은 새벽마다 문 밖으로 나와 의뢰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피곤함보다 오랜만의 활력이 더 짙었어요. 작업대도 없는 작은 방이었지만 그는 나무를 다듬고 금을 메우며 공방 시절의 감각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죠. 이웃들은 그의 솜씨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수리된 가구를 받아든 주민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고 커뮤니티에는 칭찬 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지하 주변에는 사람들이 오가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도 늘어났어요. 도섭은 문득 자신이 이곳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을 발견하곤 고개를 떨구며 미소를 숨겼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커뮤니티의 인기 게시물에 도섭의 이야기가 올라갔습니다. 반지하에 숨어있던 목공 장인이라는 제목 아래 그의 손재주와 수리 전후 사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수만을 넘겼습니다. 이 소식은 예상치 못한 경로로 아들 부부에게도 전해졌어요. 그날 저녁 도섭의 아들은 회사 동료에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거 너희 아버지 아니야? 장난 아닌데? 라는 말과 함께 기사 링크가 첨부돼 있었죠. 아들은 얼굴이 굳었고
며느리 윤정은 곁에서 화면을 넘기며 표정을 일그러뜨렸습니다. 아니, 반지하에서 이런 걸 하고 계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어떡해? 그리고 왜 이렇게 퍼진 거야?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거칠어졌고 서로의 탓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에 내려보내는 결정이 자신들의 이미지에 흠이 될까 두려워하는 조바심이 더 짙어졌어요. 아들은 억지로 차분한 척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이런 활동을 통해 주변에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스쳤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는 서둘러 반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문 앞에 늘어선 가구들을 보고 멈칫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당혹과 찜찜함, 그리고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도섭은 조용히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이었어요. 아버지, 이게 도대체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얇고 굳어 있었습니다. 도섭은 잠시 손을 멈추고 둘을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고르듯 천천히 눈을 깜빡였어요. 아들 부부의 표정은 곧 다가올 갈등을 예고하듯 팽팽히 굳어 있었습니다. 도섭의 마음속에는 말하지 않은 감정이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이제 더는 예전처럼 순순히 고개를 숙이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 듯 했습니다. 반지하의 작은 공간은 세 사람 사이의 균열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었죠. 반지하 방 안은 여전히 목재향이 남아 있었고 조명이 비추는 작업대에는 반쯤 다듬어진 서랍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 서랍장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섭은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나뭇가루가 묻어 있었고 표정은 놀라움보다 담담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의 시선은 이미 몹시 흔들리고 있었어요. 방 안에 흐르는 공기는 갑작스럽게 차가워졌습니다.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억지로 단단해 보이려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오면 우리도 곤란해진다니까요. 윤정은 손가락을 꼽아 상황을 따지듯 말하며 얼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난리 난 거 아세요? 다들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신지 궁금해하잖아요. 도섭은 그 말을 잠시 곱씹으며 시선을 내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곤란하다 그 말이구나. 그의 낮은 중얼거림은 두 사람을 잠시 멈춰 세웠어요. 아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윤정은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여기서 뭐 하시는지 사람들 다 알면 그녀의 말투에는 조급함과 불편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반지하 방을 둘러보던 아들은 문득 바닥에 놓인 수리 의뢰 물건들을 보며 표정을 흐렸습니다. 아버지, 그냥 조용히 지내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사람들 상대하시다 보면 문제 생겨요. 도섭은 한 걸음 물러나 작업대에 손을 올렸습니다. 나무결을 가만히 쓸어내리는 그의 손끝이 부드럽게 떨렸어요. 조용히 지내라 그래. 그게 너희 바람이었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하지만 난 여기에 그냥 버려진 게 아니었어. 살아야 하니까 손을 움직였을 뿐이야. 아들 부부는 순간 말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고개를 숙이던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반지하의 좁은 공간은 세 사람의 숨소리만 남기고 적막해졌습니다. 잠시 뒤 윤정이 먼저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 모으는 건 그만두세요. 우리도 생각 좀 해야 하니까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서둘러 문을 향했습니다. 아들도 뒤따르며 문턱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두 사람이 떠난 뒤 도섭은 한참 동안 문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보다 단단한 결의가 더 짙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낮은 불빛 속에서 그의 표정은 오랜 세월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조용한 반지하, 그 안에서 도섭은 더 이상 예전의 순한 가장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한 사람의 변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첫날 도섭의 작품이 걸린 갤러리 안은 기대 이상으로 붐볐습니다. 벽면에는 그의 목공 작품들이 가지런히 전시되어 있었고 작품마다 나무의 결과, 색감이 조명에 반짝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세밀한 결을 살펴보았죠. 기자들이 전시회장 안을 오가며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도섭은 침착하게 작품들을 정리하며 순서를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 부부가 전시회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잠시 그들을 향했지만 도섭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부부는 놀란 표정으로 갤러리 안을 둘러보았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모습을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전시회 안내 배너에는 반지하에서 다시 피어난 장인의 삶, 한도섭 목공 인생전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적혀 있었죠. 관람객들의 감탄과 박수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들 부부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공개적 주목이 갑작스럽게 두 사람을 압박했습니다. 도섭은 여전히 조용히 작품을 정리하며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점점 더 갤러리를 채웠어요. 한참 후 갤러리 측에서 도섭의 목공 인생과 반지하 생활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기사 내용을 확인하며 얼굴이 창백해졌고 속으로 스스로를 책망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전시회장 안의 관람객들은 사진과 작품을 통해 도섭의 노력을 칭찬했고 두 사람은 점점 몰려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이 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시의 말미, 도섭은 작품 하나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마음속 결심을 다졌습니다. 오래 참아온 서운함과 상처가 차분히 정리되면서 이제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흔들리지 않을 자신을 느꼈죠. 갤러리를 나서는 관람객들의 발걸음 속에서 도섭의 시선은 작품 너머의 새로운 삶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갤러리를 나온 아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오랫동안 무심히 지나쳐온 아버지의 삶과 능력 앞에서 자책과 당혹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반지하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공개적이고 강력하게 세상을 흔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도섭은 마지막으로 갤러리 출구를 향해 걸으며 더 이상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으로 굳혔습니다. 전시회는 단순한 작품 공개가 아니라 그의 존재와 삶을 재정립하는 장이 되었어요. 전시회가 끝난 직후 도섭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펼쳤어요. 오랜 시간 숨겨둔 계좌, 부동산, 주식, 브랜드 지분 등 총 400억 규모의 자산 목록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묘한 평온함과 결의가 섞여 있었죠. 변호사는 필요한 절차를 설명하며 서류에 도장을 찍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섭은 꼼꼼히 하나하나 확인하며 어느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을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가 이 돈을 주는 날은 없을 겁니다. 속으로 중얼거리듯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는 이미 새로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인 목공 치유 재단 설립, 기술 전수와 취약계층 지원을 목표로 삼았죠. 첫 출연금과 장소, 수업 구조까지 세부 사항을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완성하고 계좌를 이체하자
도섭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과 지역 커뮤니티에 재단 설립 소식이 공개되었습니다. 반지하 장인 400억 자산으로 목공 재단 설립이라는 제목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죠. 아들 부부는 뒤늦게 기사와 자료를 접하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도섭은 반지하 작업실에서 첫 수업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 간단한 도구들을 정리하며 실습 공간을 꾸몄죠. 반지하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 초기 수강 신청을 했고 그들의 눈빛은 기대와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끝과 마음을 다시 사람들과 나누며 이전과는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아닌 공동체와 세상을 향한 선택, 그리고 수십 년 묵힌 서운함과 상처를 이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마무리했죠. 반지하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결국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어요. 도섭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평온함이었어요. 이제 그는 세상과 그리고 스스로와 화해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배신과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그의 길을 막지 못했죠. 반지하 작은 방은 이제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